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이경연입니다. 이 길 생각나시나요? 이전 영상에서 숲속 명상하는 장소로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틀면 제가 숲속에서 잠시 심호흡하면서 명상을 즐기고 누리고 가는 장소 이렇게 길이 나 있죠.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이유는요, 이렇게 햇살을 마음껏 쬐을 수 있는 장소여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전에는 지금 보이시죠? 나무들을 많이 베어놨어요. 노랗게 깃발도 꽂혀 있는데 왜 이렇게 베어져 있는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나무들을 베는 게 아쉽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베어진 상황이고, 덕분에 저는 이렇게 햇살을 우리 앞산에서 가장 많이 쬐을 수 있는 이 장소를 누리게 됐습니다. 제가 누린단 말을 자꾸 하죠. 제가 아프고 나서요, 이제 감사일기를 더 예전보다 더 집중해서 쓰면서 살게 됐는데, 그 감사일기에 제가 무엇을 누리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누리니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모든 게 다 누림이 되더라고요. 아프고 나니까요. 이렇게 햇살을 누리고 맑은 공기를 누리고 나무들이 내뿜어주는 산소를 누리고 별일 없는 하루를 누려서 오늘도 감사하다고 감사일기를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매일 쓰는 얘기입니다. 눈부신 햇살을 누려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마음에서 온전히 느껴져서 그런 감사일기를 쓰게 되는데요. 저번 그 명상을 하는 장소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한 가지 빼버린 영상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다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재형 한의학 박사님께서 쓰신 암 습관을 바꾸면 반드시 낫는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서 주로 얘기하는 내용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루는 이제 삶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우리 몸이 자연치유가 일어나는 조건 중에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일어날 때 그런 자연치유가 일어나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계속 뭔가를 추구하고 앞으로 내달리고 긴장하고 경쟁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나쁜 환경들도 많잖아요. 그런 삶을 살 때는 우리의 자율신경이 교감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 몸속의 그 자율신경의 그 상태가 교감이 우위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연치유가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그런 상태가 될 때 이제 그 상태를 부교감 우위의 상태라고 하는데요. 내어 맡기고 내려놓고 평안해지는,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게 그 암환우 분들한테 굉장히 그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자연 치유를 위한 치유의 방법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것을 지키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이제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감사일기 쓰고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명상의 시간이거든요. 부교감 신경 우위가 되는 평온한 상태가 돼서 늘 이런 평온을 누리는 이 하루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일기를 쓰게 되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그래서 명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명상을 할 때요, 심호흡을 할 때 어떤 상태로 해야 되냐면요, 의념이라는 그런 단어를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의념이라는 단어 별로 우리가 익숙하게 듣던 단어는 아니죠.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생각과 마음과 생각, 생각과 뜻, 뭐 이런 우리가 흔하게 그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마음과 뜻을, 생각과 뜻을 배꼽 아래 부분에 두고서 할 때, 심호흡을 할 때요. 그럴 때 부교감 우위의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 몸속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심호흡할 때 항상 들이마실 때도 배꼽 아래쪽에서 들이마신다고 느끼면서, 그리고 숨을 내뱉을 때도, 내쉴 때도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숨이 나를 내쉰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으로 배꼽 아랫부분으로 숨이 나간다라고 의념을 그 배꼽 아랫부분에 두면서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책을 읽거나 제가 감사일기 쓰고 할 때도 제가 그 생각에 이제 그 생각 잊어버리지 않고 의념을 꼿꼿이 앉아서, 꼿꼿이 앉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책으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꼿꼿한 자세로 앉아서 의념을 배꼽 아래에 두고 심호흡을 하면서 집에서도 책을 읽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고, 이곳에서도 그 심호흡을 할 때 의념을 배꼽 아래에 두고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곳에 서는 이유가 지금 제가 계속 태양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 태양이 너무너무, 겨울은 특히 이 햇볕을 쬐기가, 길게 쬐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저는 아프고 나서 이 햇빛이 자연 치유제라는 걸 제가 여러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그 댓글란에다 햇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그런 자연 치유제인지를 알려주는 책 한민국 채널의 영상을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 들어보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또 찍고 있는 건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햇살을 쬐지 않으면 우리 몸은 병에 걸린대요. 뭐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닭들도 그렇고요, 돼지들도 그렇고요, 우리에 갇혀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땅에 닿지도 못하고 시멘트 바닥 이런 데서 살면서 계속 햇살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동물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여러 요건도 있지만 그런 병에 걸리게 되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여러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명제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도 똑같이 하루 종일 그 시멘트로 만들어진, 세워진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하고 일을 하고 밤에 퇴근을 하고 그러면서 햇빛을 못 보잖아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병이 들게 된답니다. 왜 그런지 그 책을 통해서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그 적도 같은 데는 굉장히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부병 같은 데 더 많이 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암에 걸리는 확률이 더 낮고요. 햇살을 받지 못하는 추운 극지방 쪽에 사는 분들이 오히려 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는 그런 그 통계도 그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꼭 들어보시고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크림인데요. 선크림 안 바르면 큰일 나는 줄 알죠. 특히 여성분들. 저는 아프고 나서 선크림 한 번도 발라본 적 없습니다. 선크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선크림을 많이 바를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를 들어보시고요.
거대 자본 시장과 그런 이론들이 또 어떻게 접목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런 얘기 저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흥미로운 얘기라고 느껴질 텐데 그 얘기도 꼭 읽어보시고 선크림을 계속 발라야 될지 안 발라야 될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 그 인공조명, 형광등 같은 거 저희 아이들도 켜놓고 자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정말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꼭 불 끄고 깜깜한 상태에서 잠을 자라는 얘기를 자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인공조명, 형광등 같은 불빛을 오래 야간 작업하고 이런 분들, 유방암 같은 경우도 야간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유방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다 이제 맥이 다 있는데 환하게 불을 켜놓고 자면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 책에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삶을 선택하실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는 이유가요. 심호흡.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이 저산소 상태라고 해요.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 저산소 상태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현대인들도 아마 경쟁하고 계속 내달리고 뭔가를 추구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깊은 숨을 쉬기가 힘들잖아요. 얕은 숨을 쉴 수밖에 없고 미세먼지 같은 것들의 영향으로도 숨을 쉬기가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인들도 그 저산소증의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암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에서 심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깊이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명상을 통해서 우주에 온 우주에 가득 충만히 넘쳐 흐르고 있는 우주의 좋은 기운들을 흡입하고 제 안에 안 좋은 것들을 내뿜고 이런 그 명상을 위해서도 이 자리에 서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태양볕을 햇살을 충분히 쬐기 위해서도 이 자리에 서는데요.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제 앞산 그 맨발 산행의 루틴에서 또 하나 이제 추가가 되어서 아마 이 장소도 저 반대편에 있는 제 숲속 아지트와 함께 제가 앞산을 떠올리면 평생 동안 이 장소 또한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링크 걸어 놓은 햇빛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려주는 그 썸네일의 제목은요. 햇빛을 받지 않으면 병이 든다. 그런 비슷한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꼭 들어보시고 어떤 삶을 선택하실지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배워서 나누면서 아까 올라오면서도 또 맨발 걷기에 대해서 혈액암을 앓고 계신 분에 대해서 제가 신나서 맨발 걷기에 기적과 같은 효력에 대해서 신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정말 고마운 책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께 나누면서 저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